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 2020년 8월 31일입니다. 네, 두산중공업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무렵에 좀 종가 매수를 했었고요. 네, 매수된 가격이 13,000원 정도 되네요. 거의 뭐 종가 무렵에 샀죠. 갭이 살짝 좀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작됐네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봤고요. 네, 상승이 좀 바로 나와주네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두산중공업 전량 매도했습니다. 네, 아침에 상승 좀 줄 때 빠르게 매도를 했고요. 안전하게 좀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. 자, 두산중공업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스맥을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고요. 현재 살짝 갭이 떠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좀 운봉을 만들고 있는데요. 자, 얘는 그래도 조금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맥 오늘 분봉상 고점 돌파를 좀 했고요. 자, 이 자리가 이제 무너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일단 오겠죠. 여기도 한번 뭐 부딪힐 가능성인데 여기는 현재 뚫어줬습니다. 2060원, 2050원 라운드 피겨 한번 도전을 하겠죠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네,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봤습니다.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부담이 되는 자리죠. 자, 여기를 뭐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면 뭐 시세가 한 차례 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자, 뭐 이런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까지도 올 수 있겠죠. 자, S맥 결국에는 이 자리를 돌파를 했지만 오전에 좀 힘이 약해지면서 아래쪽으로 살짝 좀 빠졌거든요. 자, 이게 뭐 바로 치고 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힘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. 자, 요거는 아래쪽에다 전량 좀 익절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전량 매도됐고요. 자, S맥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이 마감됐습니다.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. 두산중공업하고 S맥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. 자, 두산중공업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두산중공업은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입니다.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무려 9천억이 넘게 터졌고요. 이 무거운 종목이 거의 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장 막판에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빼는 종가상으로는 26%가 넘는 이제 장대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었죠. 20%가 넘는 또 상승분이 발생을 하면서 고가상으로 27%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. 자, 분봉상 오전에는 갭을 뭐 살짝 띄우고서 아랫꼬리로 좀 밑으로 좀 빼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시초가에 좀 매도를 하고 살짝 상승이 나올 때 안전하게 전량 좀 매도를 했습니다. 자, 그랬더니 뭐 무지막지하게 상승이 뽑아져 나오더라고요. 제가 매도한 이후로 거의 뭐 12%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. 오후장에 또 한 차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또 상승이 나오면서 27%가 넘는 그런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. 어제도 막대한 거래대금이 터진 9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은 무려 1조 1천억을 터뜨리면서 연이어서 나오는 2차 파동 구간을 만들고 또 강한 종목의 특징까지 만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. 자,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. 거의 뭐 바닥권에서부터 따지자면은 지금 거의 5배가 넘는 구간이 상승이 나왔거든요. 거의 뭐 6배도 넘게 나온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이제 높은 주가의 위치이기 때문에
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좀 부담스럽죠. 그렇지만 일단은 강한 종목의 특징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. 이렇게 강한 종목의 특징을 만들어준 종목들은 한 번에 죽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. 이렇게 위쪽에서 진폭을 좀 크게 키워가면서 뭐 물량을 넘기든 아니면 뭐 추가 상승을 뽑든지 간에 파동이 좀 커지는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매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또 수익을 뽑아낼 자리가 있으면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. 다만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자기 기준에 벗어나는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빠른 손절 대응을 통해서 크게 손실을 입는 거를 항상 방지하는 그런 매매 대응을 잘 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매매는 좀 마쳤고요. 그리고 S맥도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었는데요. 자, 이 종목은 제가 요 자리에 붙여서 매수 대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요 자리를 주질 않아서 조금 위쪽에서 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무렵에 매수가 됐고요. 뭐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가 된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제 살짝 시가 갭을 띄웠죠, 얘도. 한 1.7%가 떴는데, 아래쪽으로 좀 뺐습니다만, 이내 이제, 제가 분봉상 또 말씀드렸던 이런 매물대들을 살짝 돌파를 해주고 아래쪽으로 빠졌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 구간에서 절반 물량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, 돌파를 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,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으로 마감을 했는데, 오전에는 이제 그 자리를 계속 좀 부딪히면서 아래쪽으로 계속 좀 빠지는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딱 나왔죠. 자, 돌파가 나오면서 그래도 한 차례 좀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. 자, 제가 매도한 자리에서부터 또 얘도 거의 한 12% 가까이가 추가 상승이 나왔죠. 요 구간에서만 매도했어도 한 8%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났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렇지만 뭐 저는 오전에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. 우리 시장은. 그렇지만 종목이 이제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요. 어쨌든 저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. 자, 이 자리는 전고점 이제 돌파된 자리거든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이죠. 자, 요런 구간에 이제 빠르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매수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물론 이탈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. 이탈이 나온다면 당연히 자기 기준에 맞게 또 손절 대응을 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어쨌든 S맥을 통해서 또 수익을 잘 마무리 짓고 매매를 마쳤습니다. 자, 이렇게 오전에 일찍 저는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하고 계속 이제 오후장까지 좀 지켜봤고요. 오후장에 또 매매할 종목이 있나 좀 살펴보면서 오후장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은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. 오늘 좀 특징주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. 자, 사조 시푸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주 시푸드는 마켓컬리에서 주문 폭주로 인해서 이제 물량을 못 대주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. 이제 그러면서 이 음식료 업종에 이 종목들이 좀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. 뭐 서울식품 같은 경우 소형주이긴 한데 그런 종목들도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.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뭐 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. 자, 사조 오양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. 자, 이 종목도 아침에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살짝 풀렸지만 이날 다시 상한가에 잘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어요. 엑토즈 소프트가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요. 뭐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습니다. 한 58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고, 자, 분봉상은 그래도 잘 만드는 모습이죠. 오후장에 살짝 들었다가 횡보하다가 이제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. 자, 이렇게 게임주들이 좀 움직인 이유는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슈가 좀 있습니다. 그거 관련해서 일부 게임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요. 그 중에 이제 엑토즈 소프트가 좀 움직였고, 미투젠이라는 종목도 좀 움직였어요. 자, 미투젠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, 오늘 이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요런 이제 몸통 매물대와 꼬리 매물대를 돌파를 했고요. 자,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이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. 오전에 한 차례 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자, 횡보하던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한 이후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로 들어갔죠.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쉽게 터지긴 했어요. 이제 이런 앞에 고점에 거래 대금을 넘기면 좋았는데 오늘 그래도 뭐 한 1,100억이 넘게 터지면서 적은 거래 대금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이제 전고점 거래 대금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
상한가에 마감이 안 되고 윗꼬리를 살짝 달았다는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봉상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신고가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외에 조금 이제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시장 참여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종목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. 단연 두산중공업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을 내일 또 잘 관찰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넷마블이라는 종목도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. 자, 이 종목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는데 넷마블은 시장과 좀 역행을 했죠. 자, 거래대금이 무려 3천억 가까이 터졌고요.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장대 항봉이 좀 뽑아져 나왔습니다. 하지만 얘도 이제 바닥권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게 상승이 나왔죠. 파동상으로도 1차 파동, 2차 파동, 3차 파동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이제 된 겁니다. 주가상으로는. 그렇지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또 역대급으로 터졌고 전고점을 좀 깔끔하게 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내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. 자, 특징주는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. 오늘 시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시장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. 코스피 시장이 특히 좀 안 좋았는데요. 코스피 시장은 아침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좀 밀어버리는 그런 일관된 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.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요. 자, 몸통으로 종가 저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또 한 차례 캔들상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오늘 이렇게 이제 코스피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. 자, 코스피에서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1조 6천억이라는 이 금액이 나온 적은 올해 들어서 처음이에요. 3월 달에 팬데믹의 여파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을 때도 1조에서 1조 2천, 1조 3천억 정도가 맥시멈이었는데 오늘은 뭐 큰 악재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 6천억이라는 매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금액이라고 좀 보여지고요. 반대로 또 코스닥에서는 2,400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어요. 코스닥에서는 좀 반대로 움직였는데 이게 내일까지 또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차후에 계속 연속성의 이 매도세가 이어지는지를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난주 금요일에도 적지 않은 매도 금액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연중에 가장 많은 이 매도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이 의미가 지속적인 매도세에 의해서 계속 좀 부각이 되는지 아니면 다시 내일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이 매도세를 갖다가 좀 상쇄를 시킬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여파로 이제 코스피 시장은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 자, 그 매도세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코스피 우량주 시가총액 한 20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. 저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와 카카오를 제외하고 또 SK텔레콤은 이제 경기 방어주에 속하니까 이제 이 종목은 배제한다 그래도 나머지 전 종목에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거든요. 종목별 동향을 보더라도 전부 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. 자, 코스닥 시장도 뭐 그렇게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준수합니다. 아래 꼬리를 달면서 조금 이제 하락분을 회복을 해준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은 좀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고요. 또 순매수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나을 수밖에 없었겠죠.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도 추세를 훼손한 건 아니고 코스피 시장도 추세는 훼손을 한 건 아니지만 단기 이평선이 21선, 5일선, 11선을 깨고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이 만들어진 것이 조금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. 요런 전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61선까지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 물론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의 뭐 추세는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. 내일 다시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양봉으로 만들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
크게 문제는 없다. 자, 그렇지만 오늘 이제 역대급으로 나온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관찰을 하면서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아직까지 뭐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라든가 S&P 500 다우지수의 흐름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,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기술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